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8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 그리고 예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 그리고 자칭 보수인 이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역 당국을 방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선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망쳐 놓았는지 또 망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겪어 못한 이상한 생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스트레스 견디기 힘들어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시민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언택트 특집인 만큼 전화로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의 김정아 선생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소개하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환자분들한테 간호를 수행하고 격리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계속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신 곳인 이 파주에서도 한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지금 계신 병원에는 확진자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처음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 병실당 3인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4인실로 변경을 해서 현재 한 120명 정도 환자분들이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원한 환자의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좀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실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또 이제 삼계탕에서 뼈를 발라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자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일단 환자분들 컴플레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물론 계세요. 과일을 깎아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음식 배달을 시켜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퇴원을 하시면서 어떤 뭐 영상을 촬영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기는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입원 환자분들은 좀 정보력이 처음 초기 때하고는 너무 다르게 좋으셔서 보통 집단 감염이 생기면 서로 흩어져서 입원을 하고 그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병원 간 비교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변경된 퇴원 지침을 저희가 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지만 좀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이렇게 치료나 간호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환자들을 대하다가 좀 상황이 뭐랄까요? 어려워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되도록 환자들하고 마찰을 많이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보통 간호사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돌봄 제공자이다 보니까 좀 정서적 지지를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설득을 좀 해서 좀 그런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뭐랄까요? 지금 뭐 단순히 병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희 파주는 보통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 업무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수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선별 진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이태원발 감염 당시에 선별 업무를 잠시 봤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되고, 대기열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무조건 선별 진료소로 뛰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어떤 저희는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환자한테 이렇게 선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에도 방역이 다 들어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 네네. 예, 그런데 그런 지침을 어기고 그냥 막 들어오셔서 검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또 검사 비용이 유료라고 저희는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 비용을 내가 내야 되냐? 뭐 그렇게 욕설을 하셨던 분도 있고, 예,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이게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비협조적이랄까요, 또 네. 때로는 이제 갑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을 대하다 보면은 뭐랄까, 간호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들을 관리하시고 또 뭐 해소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모든 뭐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런 감염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스트레스를 지금은 해소할 곳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보통 외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동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되도록 환자분들도 물론 격리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일단 거기에 저희가 감정을 해치지 않고, 그럼으로써 저희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 저희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 이렇게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아이디 강주원님께서는 이제 네. 아니 병원이 무슨 호텔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하다니 화가 나네요. 이렇게 또 네. 힘을 주시는 공감하는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간호사분들의 퇴근 후의 일상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구에서 이제 한참 그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었잖아요. 현재 간호사분들은 네네. 좀 어떠십니까? 저희도 첫 코로나 초기에는 물론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태원발 감염이 나기 전에. 그때 이제 모든 국민이 좀 안도를 했던 그 시기에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집으로 들어왔고, 네. 지금은 뭐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만 물론 집안에서도 개인 방역을 되도록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김정은 선생님 본인께서는 요즘의 네. 일상 일상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너무 바빠서 이제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들하고는 만날 엄두도 안 나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뭐 퇴근을 하면 근무할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피곤한 거를 잘 못 느끼는데, 네. 이제 퇴근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많이 졸려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집에서는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인 것 같고요. 일단 친구하고 뭐 가족들은 만날 엄두를 못 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 생신 때도 못 찾아뵀었고, 시댁이 가까이 있는데도 뭐 시댁에도 거의 몇 달 동안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네. 이게 참 피곤해서도 그렇지만은 자칫 혹시나 가족들한테 혹은 주변에 감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참, 뭐랄까요. 이제 재유행, 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 사실 네. 시청자분들이라기보다는 특히 방역에 협조 안 하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 감염병은 방역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개인 방역도 실패를 한 것이고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임을 진짜 삼가를 하셔야 되고 실내에 있을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마스크를 쓰는 게 상대방을 최고로 배려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 김정아 간호사께서 이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응원 댓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에스토 손흥 미니미니미니님 가족도 못 만나고 맴짓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 정말 힘내시고 건강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요.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인근 그리고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주변의 상인분들을 JTBC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말에 항상 여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이제 집회들이 계속됐었고 개인적으로도 좀 감염에 노출돼 있다는 좀 위험스러운 기분도 있고. 자기네들이 혹시 뉴스 시간에 나 편의점 왔다 갔다 그 소리가 제일 걱정돼요. 출근하면 맨날 닦아요, 여기. 그 집회로 인해 가지고 집단 감염이 뭐 발생이 됐다. 뭐 현재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정가훈 목사님이 이거보다 다 이거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된다니까 지금. 힘이 장난 안 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저희는 거의 3분의 1. 근데 저희 계속 장난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폐쇄의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근처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못지않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 또 있습니다. 바로 대리기사 분들인데요. 직접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참 힘드실 텐데 일단 이 대리기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2년 정도 되셨다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 다시 급속도로 늘면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입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상황 이전에는 약간 호전세였어요. 수입이 예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콜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 사태 이후에 거의 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0시부터 1시까지를 피크타임으로 보는데요. 네. 강남 한가운데 차가 없고 길에 보면 대리기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콜은 없는데 대리기사 분들은 콜을 기다리는 분들은 참 많다. 이 참 코로나19로 여러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리기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주변에서 보시기엔 늘어났나요? 아니면 좀 도리어 줄어들었나요? 많이 늘어났죠.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분들도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노동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는 예. 대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끝난 다음에 부업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러시군요. 이게 참 뭐랄까요, 이제 지금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다 보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일은 특히나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는 잘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있기 전에는 오히려 손님분들이 이렇게 먼저 챙겨주시고 네. 여유분 마스크 있으면은 기사님 이거 일하시다가 자주자주 갈아 쓰십시오 그러고 주시기도 했는데 예. 요즘은 10명 중에 거의 7, 8분은 마스크를 안 하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약주 드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차는 외기 송풍으로 놓고 창문을 한 번씩 열어서 환기시켜주는 정도입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참
걱정이 코를 받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좀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방역에 아주 많이 비협조적이기도 하고 또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분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네, 그분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나 뭐 생계와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좀 행동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지침을 꼭 따라달라. 또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상황일 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좀 더 이제 강력한 그 제재나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요. 예,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마스크 미착용 시에 공공장소 출입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다거나.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밤에 이제 심야버스를 타다 보면은 마스크를 그냥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예, 기사님이 이제 그러면은 마스크 바로 착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싫다고 막 싫은 티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자리에 착석해가지고는 바로 마스크를 벗어버리세요. 아, 예. 이런 분들은 뭐 하차를 하게 만든다든가 좀 그렇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현재 시각이 7시 37분, 이제 몇 시간 있으시면 곧 일을 시작하시고 피크 시간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기본 중에 기본, 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어제부터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저희 취재진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마스크는 왜 안 쓰셨어요? 저 바로 안 쓰라고요. 마스크를 의무화했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예요. 모여서 못 피고. 그렇죠. 운동할 때는 안 씁니다. 답답한 거예요. 네, 앞서 영상에서 마스크 안 쓴 마지막 분, 이제 운동할 땐 안 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운동, 스포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스트레스 해소에 빠질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인기 해외로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잠시나마 경기장에서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관중 입장이 금지가 됐기 때문인데 관중들만큼이나 스포츠 구단 쪽의 아쉬움도 크다고 합니다. 야구 구단에서 일하는 시민분과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익명을 요청하셔서 성함 대신에 닉네임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중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구 구단에서 일을 하신다고 닉네임을 무관중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프로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도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큰 이슈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관중 이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닉네임을 무관중으로 했습니다. 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무관중님께서 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프로구단에 직접적으로 있는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프로구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수들 유니폼, 이제 의류, 그리고 관련된 이제 뭐 팬들 굿즈나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야구 관련된 용품들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또 생산하고 이제 핸들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먼저 좀 듣기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네. 동료분들하고 작별을 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왔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관중이 되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매출도 없어지고 이제 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함께 응원하는 문화보다는 이제 조용히 집에서 TV로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는 야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굿즈 상품들이 필요가 이전보다는 좀 덜해지다 보니 온라인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손실로 인해서 대책 방안 중에서 이제 인원 감축이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피해가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참, 경기가 적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이게 중계 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마음으로만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참, 네네. 최근에 이제 재확산이 다시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다시 이제 관중 없이 무관중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단 측에서 뭐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 중인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이제 기사는 이제 저희도 매일 확인을 하는 게 KBO 리그 관련 지침을 더 강화하겠다. 뭐 야구장에서는 선수들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들을 더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네. 네,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놨던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큰데 그래도 이제 구단 측이나 야구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 협력 업체들이랑 같이 서로 도와가지고 또 조금씩은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하람님께서 야구 다시 보고 싶다. 어제 야구장 앞까지 가긴 했는데 마스크 씁시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야구 팬들을 위한 굿즈를 이제 기획, 디자인하는 일을 담당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관중이 이제 없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이 되면 평소 업무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2020년 타겟으로 준비했던 상품들은 메인 작업 진행을 하다가 다 홀딩이 된 상태고요. 예. 네, 21년을 대비해서 미리 그럼 조금씩 우리 더 빨리 준비를 하자.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제가 하지 않던 일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아, 평소에도 하지 않던 일을 병행을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 줄다 보니까 제가 예, 예. 하던 일만 이제 고집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 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던 일도 같이 병행을 해서 서로 도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끝으로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방역 당국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발 안일한 행동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최고의 예방이 마스크랑 손 씻기잖아요. 나 하나 걸리고 끝이 아니라 본인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 이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 같이 좀 참고 이겨내서 나중에 눈치 보지 말고 놀러 가시고 여행 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만 다 같이 참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관중들과 함께 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무관중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구장에 갈 수 있는 날 과연 언제쯤일까요? 사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자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시민들은 그분들처럼만 한다면 가을 야구 어쩌면 다시 직관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진작에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실 때 어떠신지?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제발 다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조심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려면 다 해야지. 대한민국 땅덩이가 내가 뭐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나 다 붙어있는 놈의 땅덩어리로 되게 좁아 터진 데인데 답답해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느슨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확 증가하면서 다시 의무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끝으로 만나볼 분,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이 보육시설에 가기 어려워지면서 돌봄뿐 아니라 학습 지도까지 모두 오롯이 양육자의 몫으로 남게 됐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배수민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6살, 8살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유치원과 학교를 갈 나이인데 모두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6살인 아이도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네, 8살인 아이도 지금은 방학이긴 합니다만 계속 학교 가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꽤 있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매우 답답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참 매일이 단조롭고 느슨하면서 없어요. 꼭 몇 시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어가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안 걸리겠지만 운동 부족과 사회성 부족으로 끼거나 성장 발육이 더뎌질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걱정이. 네, 이게 참 어머님께서는 해주셨는데 사실 네. 어머니 걱정도 됩니다. 이 어머니들이 온라인에 쓴 글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막 급식은 반찬이 맨날 바뀌는데 왜 엄마 반찬은 똑같아 이렇게 반찬 투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아유, 반찬 투정은 당연하죠. 그냥 엄마가 전문 요리사, 아이고 백 죽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의 메뉴는 늘 거길 수밖에 없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이나 집밥을 먹자니 당연히 지겹죠. 예. 배달 음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아이들을 못하니까 그 메뉴 선택의 그 폭도 게다가 또 날씨가 더워진 요즘에는 더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참 식사 준비가 양육자에겐 너무 큰 스트레스라서 마치 식사할 시간 전에는 빚쟁이가 수금하러 오는 듯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게 첫째 자녀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은 네. 8살 입장에서 원격 수업이라는 것에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8살짜리가 매일 1시간씩 TV로만 이야기하는 동영상 수업을 듣기란 매우 참 곤욕스러워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양육자가 반드시 옆에서 함께 봐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 집에는 6살짜리 동생도 있어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요구에도 응하면서 첫째도 수업에 집중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참 그것도 전쟁인데 이 공교육의 책임을 오롯이 가정 개인의 몫으로 전가시키니까 양육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또 양육자들은 다시 학원이나 학습지 같은 사교육에 기대기도 하는데요. 그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또 집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이미 한계라서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8살 1학년이면 사실 올해 입학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입학식을 좀 제대로 하기는 했습니까? 추억을 좀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유,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었을 텐데 예.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아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학교에 갔는데 갈 때마다 친구들하고 놀지 말기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참 뭐랄까요. 이렇게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든 점은 뭐 다른 것도 다 힘든데 제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양육자인 엄마, 저는 또 독박 육아라서 네. 제가 아프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거든요. 네네. 심지어 아이들 뭐 밥 먹는 거라든지 그 화장실 뒤처리까지 엄마의 손길이 다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프면 안 돼요. 예. 근데 또 만약에 제가 아프더라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민감한 시기여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집에 맡길 수도 없어요. 네. 또 혹시나 그 전염될까봐 걱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건 제가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네. 아프면 큰일 난다 이런 좀 걱정이 큽니다. 네, 이게 참 뭐랄까요. 독박 육아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집에 있는 제 아내도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돌봄 노동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배수민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로 이렇게 만나본 네 분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들어본 네 분 말고도 지금 이렇게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하루하루 어떻게든 잘 버티며 지내는 거겠죠. 이렇게 좀처럼 끝날 줄 모르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선 우리 시민 모두에게 덕분에라는 감사 인사를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중에 역학조사 방해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부디 오늘 방송동이 얼마나 다른 시민들의 일상을 망가뜨렸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어지는 뉴스룸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할 일 다 하는 그런 뉴스룸입니다. 먼저 뉴스룸이 준비한 단독입니다. JTBC가 국립암센터 김우란 교수와 공동 분석한 결과 앞으로 일주일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확진자들을 치료할 병상뿐 아니라 중환자 전문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단독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20대를 구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항공모함 갑판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우리 군의 경항모 도입에 맞춰서 이 같은 절충 교역이 추진되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확인하시고요. 소셜 라이브 이브닝은 내일도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